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2월 7일 출근길 시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드 긴축 우려감에 3대 지수 하락 마감했다라고 일단 제목은 드렸고요. 지금 지난 주말에 발표된 이제 서프라이즈한 미국 고용 지표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진 거죠. 한동안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시장이 그로 인해서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고용이 너무 세다 보니까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이미 그 주말 라이브 시간을 통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내용적인 측면에서 뜯어보면 그렇게 아주 강력하진 않았다. 대부분 계절적 요인, 그 다음에 이제 일시적인 부분, 그러니까 파트타임이 많았다. 그래서 언제든지 꺾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킬 수 있을 만한 또 요소는 특히 없었다. 임금 상승률 자체도 이제 어쨌든 둔화되고 있는 흐름인 걸 보면 해석을 해보면 아주 나쁘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어찌되었던 연준 입장에서는 빌미가 될 수 있다. 안 그래도 지금 계속 이제 시장이 연준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봐라. 결국에는 이 고용이 지금 이렇게 탄탄한데 인플레이션을 꺾이겠니? 라는 거를 어찌 보면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시장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줬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입장에서도 우리가 너무 오바했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고, 이게 결국 이제 차익 실현 빌미로 작용되면서 월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있을 파월 의장의 발언이 매우 중요해진 시점인 거죠. 결국에는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 근데 우리는 예상은 하지 않습니까? 파월 의장이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코 봐라. 내가 뭐라 그랬냐. 좀 앞서 생각하지 말라니까 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은 이제 경계감을 드러낼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시장이 추세 하락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좀 시장이 조정을 주다 보니까 이제 몇몇 또 약세론자들이 또 이걸 들고 나오죠. 또 이제 지금까지 1월 달에 올라왔던 건 쇼커버링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하락을 할 거야 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시장이 빠지긴 빠지겠지만 저도 이제 이야기 드렸죠. 일단 상반기까지는 시장은 박스권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추세 하락은 아니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지금이 이제 그 시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시장을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도망을 가야 되냐라는 부분에서는 도망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부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고용지수 결과로 인해 가지고 미달러화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국채가 급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인 상품 시장의 흐름까지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유로화가 급락을 했다라는 거는 달러화가 급등을 했다라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인덱스 기준으로 100을 깨면서 달러가 내려가면서 조금은 좀 확실하게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가 되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긴축에 대한 또 우려감이 다시 이제 고조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미국채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2년물 가격 급락을 했고요. 2년물 가격이 국채 가격이 급락을 했다라는 거는 국채 금리가 이제 급등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10년물, 2년물 모두 최근 들어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 금리가 다시 좀 튀고 있다라는 부분, 확실하게 긴축에 대한 우려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원래 보통 이 달러가 강세가 나오면 당연히 이제 상품 시장은 약세가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근데 오늘은 크루드 오일은 오늘 올랐습니다. 오른 이유는 사우디가 아시아로 보내는 이 에너지 가격을 인상을 했어요. 인상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유가는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또 터키 지진 또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하면 터키가 지진이 나면서 이제 물론 이게 글로벌 공급량이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시리아를 통해 지금 쿠르드 지역이 요쪽이잖아. 지금 동부 지역이 남동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쪽이 아무래도 유전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올라오는 이 유전이 좀 폐쇄가 됐다라는 거,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쨌든 좀 복합적으로 나오면서 유가는 조금 올랐다. 하지만 이게 추세적인 부분이 올랐다라고 아직은 해석하기는 이릅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건 빅스인데요. 빅스가 다시 20위로 올라오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런 식으로 아주 좀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으면 예전 같으면 빅스는 이거보다 훨씬 더 뛰었겠죠. 예, 하루에 뭐 20% 최소한 뭐 10% 이상은 뛰는 흐름을 보이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여전히 시장에서 하방을 강력하게 베팅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가 매수가 강하다라는 거죠. 저가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숏을 베팅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지난해 같이 섣불리 숏을 베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그 봐도 알겠지만 미국의 지금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는 숏 포지션을 굉장히 많이 청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조정을 줄 때 그러니까 숏 포지션을 지금 강화를 하는 게 아니라 헤지 펀드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때를 지금 청산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회에.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예전처럼 지난해처럼 이런 이슈로 인해 특히 이제 긴축에 대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아주 강하게 내리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뭐 공매도를 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해서 여기서 내리면 오히려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괜히 쇼 커버링 치면 오히려 손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만 보더라도 확실하게 시장의 분위기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이 전체적인 상품 시장의 분위기는 긴축을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다만 이게 지난해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이제 눈에 띄는 이제 종목별로 한번 눈에 띄는 걸 보자면 오늘 이제 실적을 발표한 타이슨 푸드, 그 다음에 델, 테슬라 요 세 종목이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타이슨 푸드 같은 경우를 본 거, 원래는 제가 이제 뭐 타이슨 푸드를 별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주력군으로 보는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눈에 띄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타이슨 푸드는 가격이 지금 이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 드리냐면 결국에는 타이슨 푸드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식재료 특히 육가공 업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사람들의 이 수요 자체가 소비 자체가 그러니까 음식 문화 자체가 육류 소비가 많기 때문에 육가공 업체들의 실적 자체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서 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을 좌우하는 푸드 가격에 연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타이슨 푸드의 실적이 안 좋아졌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이 CPI에서 그러니까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에서 푸드 가격이 좀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뭐 제가 이제 늘 이야기 드린 것처럼 미국의 푸드 가격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런 이 원자재 가격, 원재료 가격만 반영하는 건 아니다. 에너지와 좀 다르게 상대적으로 이제 이 그러니까 서비스 관련 부분, 결국에는 이제 뭐 임대료라든지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지 이 부분도 좀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원자재 가격, 원재료 가격 자체가 좀 떨어진다라는 것 자체는 이 푸드 가격의 좀 하락을 이끌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 좀 드렸는데요. 타이슨 푸드가 이번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확실하게 빠졌습니다. 이건 좀 근데 좀 특이한 거는 그건 있어요. 소값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생우, 라이브 캐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살아있는 소죠. 왜냐하면 이제 이 축산업자들은 살아있는 소를 송아지를 사와가지고 키워서 이제 도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라이브 캐틀 같은 경우는 가격은 굉장히 올랐어요. 그러니까 소 가격은 올랐어.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가야 송아지 내가 데리고 사서 키워야 되는 소 가격은 올랐는데 소 가격은 떨어졌어. 소값. 그러니까 이거 판매하는 소고기 가격은 떨어졌어요. 그러면 마진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주가에 녹아난 거죠. 그러면서 실적에 녹아난 거죠. 그러면서 하락을 했다라는 건데, 근데 이거는 다른 이야기로 하면 아까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타이슨 푸드는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띄는 거는 델이죠. 델인데 아무래도 PC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PC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고 특히 최근 들어서 노트북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PC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 잘 안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감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IT 기업들의 감원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니까 어쨌든 감원을 한다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감원이 계속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고용 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지금에 이렇게 급등하는 부분은 이제 곧 이제 그러니까 이
고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시간차는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고용 지표와 가지고 너무 이제 뭐 이렇게 뭐라 해야지 연준이 막 긴축을 무조건 할 것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실하게 고용이 센 거는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자리를 이제 찾고 있는 기업들은 많지만 실제로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이 갭이 지금 굉장히 큽니다. 이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무래도 좀 줄여져야지 연준 입장에서는 좀 긴축에 대한 아무래도 긴축을 조금 좀 느슨하게 할 수 있는 포인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와중에도 테슬라는 또 올랐습니다. 예. 확실하게 제가 이제 200불 미만에서는 해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어느덧 많이 올랐습니다. 한때는 100불을 깨내마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결국은 이제 그때가 저점이었죠. 예, 올라오는 모습이고 물론 200불 라인에서는 한번 쉬어갈 만은 할 것 같아요. 기술적인 저항대가 좀 강하기 때문에 쉬었다가 한번 눌렸다가 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확실하게 2차 전지 그러니까 테슬라가 100불 미만으로 빠지면서 100불 부근까지 빠지면서 2차 전지 특히 전기차에 대한 회의론이 굉장히 많이 일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영상을 올려드릴 건 아니다. 지금 2차 전지 그다음 전기차에 대한 회의론은 너무 지나친 기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확실하게 다시 올라오면서 다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성의 이야기가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이 배터리 3사들이죠. 3사들이 지금 누적 수주액만 1,000조가 넘었어요. 누적 수주액이 1,000조가 넘었다라는 거.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2차 전지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됐다라고 말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우리의 포지션은 저는 여전히 매수 쪽에 강력 매수 쪽으로 저는 계속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같은 경우 뭐 가격 인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경기 침체와 무관하게 가격 인하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정책이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보조금이 올랐습니다. 보조금이 상향 조정됐죠. 원래 5만 불이었죠. 5만 불짜리 차에만 적용됐던 게 이제 8만 불까지 갔으니까 테슬라의 조금 이제 중가 모델까지는 이제 그러니까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건 역시도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이런 미국의 보조금 같은 경우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떻게 된다? 예,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부분 여전히 긍정적으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단기적인 조정을 줄 수 있는 구간은 맞습니다. 단기적인 조정을 줄 수 있는 구간은 맞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번 주는 어쨌든 좀 눌려줘야 되는 구간입니다. 눌려줘야 되는 구간인데 이게 이제 차익 실현 빌미, 고용이 차익 실현 빌미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지 이것 때문에 다시 추세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 연준은 뭐 긴축과 관련된 부분에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연준은 3월 이랑 5월까지도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연준의 스탠스가 이번 고용으로 인해 가지고 뭐 또 화끈하게 바뀐다, 확 바뀐다 이런 거는 가능성은 아직은 없다. 조금 더 우리는 확인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는 계속 둔화되고 있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우리의 예상을 뒤엎을 정도의 아주 강력한 연준의 통화 정책 스탠스는 지금은 없을 것이다. 여전히 점점점 그러니까 금리 인상 강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걸 빌미로 조정을 준다면 저는 시장을 도망갈 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다들 성투하시고요. 예, 메이크머니 하십시오.